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보고 엄청 자세하게 보고 이럴 건 아니고 나라 M&D와 한농화성을 조금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보기 전에 2차전지를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시황을 전달을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어차피 그린 뉴딜, 신재생이나 근데 얘는 이제 또 바이든 정책 쪽이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5G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방금 이제 보고 있으면서 까먹었네요. 2차전지 이런 전기차 그린 뉴딜에 또 수소차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약간 게임이나 이런 애들도 있고 하지만 걔네도 얘네 방금 그린 뉴딜 리스크 얘기한 것처럼 조금 중국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엔터나 게임주나 화장품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그냥 산업 전망 또는 그런 코로나 전망, 코로나 기대, 이 치료제 기대감 이러한 내용들로 그냥 시장을 현재 이렇게 상승을 쭉 해오면서 주도를 해온 섹터죠. 얘네가 반등할 때 반등 못하면 어차피 시장이 못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아예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고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새로운 먹거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자금을 막 깊게 투자를 하면서 내는 그런 새로운 먹거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짝 툭 튀어나오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얘네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또 조정을 받을 땐 얘네가 더 급격한 하락을 예민하게 보이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직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볼 때 이쪽 테마에서 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2차전지죠. 전기차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는 실제로 이 기사를 볼까요? 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지속적으로 성장세 이어가 라고 하면서 2020년 8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한 45.7만 대 많이 증가를 했죠. 지난 7월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기사도 보시게 되면 전기차 판매 호조의 2차전지주 출하량 급증 2차전지가 잘 팔리고 있죠. 자동차 업계 4분기 성수기 온다. 신차 판매 올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2차전지가 이렇게 상승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데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2차전지가 이렇게 주도로 시장 주도로 끌고 왔는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다는 거는 나라 M&D와 한농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할 때 시황에서 했던 CIS 같은 종목과 조금 다릅니다. CIS 같은 종목은 정말로 주도 섹터로 시장 상승에 정말로 빠지는 거 없이 계속 상승을 하는 LG화학 이런 아예 메인 시장 대표주 이런 종목 제외하고 중소형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들과는 조금 달라요. 얘네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서 고가를 치고 나서 최근에 시장 밀릴 때 예민하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밀렸죠. 자, 9월 23일에 마이너스 11% 하락, 24일에 마이너스 15% 저가를 찍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라 M&D나 이런 종목은 23일에 고가를 치다가 돌려서 마이너스 10%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때 빠지긴 했는데 여기가 다른 거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이 앞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금 차트가 아예 다르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를 이렇게 가면은 아예 다르진 않죠. 하지만 최근 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나라 M&D 같은 경우는 자 LG화학에 납품을 하는 그 내용으로 자 여기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봅시다. 1999년 뭐 분사 설립한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분사해 설립한 나라 M&D는 자동차와 가전용 금형과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분사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납품을 하는 기업이 됐겠죠. 약간 협력사가 됐겠죠.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 부품을 생산해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조 대표를 비롯해 최대 주주가 지분 15%를 LG전자가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계열사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최대 주주에는 없지만 10% 이상의 LG전자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LG전자가 메인 종목이니 당연히 2차전지 상승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특별하게 지금 굳이 얘가 이렇게 이 반등장에서 대장으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면 그 몇 개의 종목들 기업들마다 호재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LG화학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분할 소식 이후에 제가 이때 분할 관련해서 영상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등이 나오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V자 반등은 아니죠. 근데 LG화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라 M&D가 급등을 하고 있고 한농화성도 볼까요? 이 종목은 자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배터리데이에 테슬라가 56% 절감 소식을 좀 메인으로 전달을 했지만 기대감이 나오고 찌라시가 돌던 내용 중에 한 가지 큰 내용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 시간도 빠르고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배터리 양도 늘어나는 거고 또 이제 화재 위험도 없어서 이게 좀 신기술로 꿈의 배터리라는 칭도 받고 하는 그런 배터리인데 테슬라 이 배터리 데이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자가 생산 얘기까지 하면서 파산 직전 배터리 회사를 쓸어 담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정말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쓸어 담아서 연구개발 잘해서 자가 생산까지 하면서 이런 발전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의 타격이 크죠. 국내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LG화학도 납품을 많이 하니까 타격이 큰데 그로써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죠. 전고체. 한농화성은 그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위에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한농화성은 구체까지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 기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 일단 국책 과제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또 참여 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찌라시 하나 내보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잡스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이 사업 전망 자체도 계속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LG전자라는 그런 믿을만한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거라서 이게 당장 연구개발이 돼서 언제 나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연구개발 하는 거 자체는 당연히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이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좀 단기간에 나올 거라면 조금
그 진전 상황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낌새가 전혀 안 보여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이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안 나올 거라고 했던 얘기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가 되려면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흘렸어야 되고 기술을 조금씩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냥 이렇게 기사 보고 딱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아까 CIS처럼 잘 가던 종목인데 상승을 잘 못하고 지금 반등해서 얘네처럼 급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유일하게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 두 종목을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차트를 봐야 됩니다. 두 종목이 조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이 구간에서 같이 급등을 하고 나서 한농화성으로 볼까요? 자, 보통 이런 캔들, 이걸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 이게 뭐냐? 시가 상승하고 뭐 고가도 갔다 왔지만 결국에는 장대음봉으로 쭉 밀려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거래량이 없으면 모르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보통 이런 캔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치고 차익 실현 쭉 내버렸다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할 수 있는 약간 고가를 의심해 볼 만한 캔들인데, 거래량과 캔들인데, 근데 시장이 아까 잠깐 봤다시피 시장 영향도 있었죠. 시장 영향도 있었는데 하락을 하고 돌리고 나서 뭐 이 정도의 캔들은 뭐 많은 종목에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급등해서 뭐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고가를 의심할 수 있는 캔들인 이유는 많은 물량이 고점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얘가 고가면은 여기서 끝나요. 물론 이거 나오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2차전지의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한순간에 단발적으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보고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이 돌파를 했네요. 고가가 의심되는 이 구간을. 보통 이렇게 되면은 끝났다 막 이런 또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면서 고가가 의심되는 캔들이다 보니까 조금 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건데, 그걸 이제 장대양봉으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탄력이에요. 탄력. 힘이에요. 력. 힘이 아직 남아있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이 뭐 당장 내일도 뭐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고 또 꼬리 달고 죽을 수는 있지만 내일 당장에도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뭐 시장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쉬어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조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캔들이 오늘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 M&D까지 보고 마무리하게 되면 비슷하죠. 똑같죠. 거래량 돌파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라 M&D는 또 한농화성과 다르게, 자, 오늘 이렇게 뭐가 달라요? 고가가 다르죠. 일단 상까지 이제 터치를 했어요. 14,000원 터치를 상한가까지 했는데 정고점이 딱 14,000원이에요. 정고점까지 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했어요. 결국에 얘는 아예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이때 일단 끝이 아니었구나. 꼭 끝이 아니니까 당연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죠. 현재 시간외에서 뭐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건 별 영향도 없어요. 11만 주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영향도 없고, 오늘 거래량이 2,742만 8천 주인데 거의 9천 주인데 뭐 11만 주 거래량 13만 주 이렇게 나오는 거 조금 빠지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내일 빠져봐야 뭐 시가 잠깐 빠졌다가 그냥 돌릴 수도 있고 시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자체에 쫄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풀렸기 때문에 시간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상은 못 잠갔으니까 이거 상 못 잠글 정도면은 조정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아까 한농화성과 동일하게 뭐 단기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 있고 그냥 고점을 끝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지만 2차전지와 관련된 시장 전망과 업종 전망, 산업 전망과 현재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급등 캔들로 봐서는 조금 상승이 뭐 당장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조정을 살짝 거치든 캔들 요 아래에서 버텨주다가 가든 바로 가든 급락을 하고 가든 어떤 식으로든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좀 보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농화성과 나라 M&D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래 제가 한농화성을 오늘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패스를 했고 뭐 이후에 한번 관련해서 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희 톡방에서 매매를 하고 뭐 유튜브에도 따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